오늘은 2023년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EV 모빌리티 팀에서 자동차를 맡고 있는 이문영입니다. 오늘은 2023년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짧게 중국 시장의 익스포저가 적을수록 좋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차에서 어떤 요인들 때문에 한국의 업체들이 더 잘할 수 있는지 이야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내년부터는 중국 시장의 익스포저가 작은 업체가 오히려 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판단 기준에서는 유리한 업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는 대로 현대기아차는 2017년 사드 사태 이후에 사실 중국에서 거의 이제 위상이 추락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현대차는 10%, 그리고 기아는 6% 판매 비중을 기록을 하고 있고, 올해는 이게 더 작아졌습니다. 현대차는 6%, 기아는 4%까지 내려갔는데요. 짐작하신 대로 중국 시장은 글로벌에서 가장 큰 30% 비중 정도의 시장인데요. 이게 급격하게 전기차 시장으로 변하면서 내연기관차 수요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은 로컬 업체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에 수요 전망을 할 때 굉장히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 수요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지난 3년간 공급망 위기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코로나 때 회사에 출근을 못했고 공장도 똑같이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은 반도체 부족 때문에 신차 공급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해서 거의 30% 수요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미국도 20%, 중국도 7% 정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볼륨 성장이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그냥 정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시장별로, 권역별로 수요 공급 상황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중국은 올해 하반기에 정책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자동차 수요가 사실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세 감면이 내연기관차에 대해서는 10에서 5%로 줄어드는 정책이 있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 정책이 올해 말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내년까지 연장된다라는 이제 루머가 지금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나타날 수요가 올해 굉장히 많이 이미 땡겨져서 나타났기 때문에 자동차 수요는 안 좋을 거다. 그 가운데 중국이 전기차 비중이 이제 월별로는 30%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속도로가 하면 사실 내년에는 정말 절반 전기차 시장, 내연기관차 시장 이렇게 시장이 재편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여기 보시면 중국의 1등부터 13등까지 판매 대수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보면요. 해외 업체는 3위에 있는 테슬라, 그리고 6위에 있는 복스바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로컬 업체 중심으로 지금 중국 시장이 재편이 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진출해 있는 해외 업체들은 결국은 현대기아차와 비슷하게 적자 전환을 해서 중국 공장을 축소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에 대한 걱정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게 또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야. 그래서 자동차 수요도 안 좋을 거야 라는 우려가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굉장히 수요가 좋기 때문에, 사실 미국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뭐 지하철 타고 출근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버스 노선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차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미국 수요는 내년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딜러 재고 같은 경우도 중국과 유럽은 정상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정상 수준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일물일가의 법칙이 깨졌다. 중국과 중국 외의 시장이 분화되고 있고 수요 공급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모델 3나 모델 Y의 가격이 미국과 중국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미국에 파는 제네시스나 기아가 소렌토를 미국에 파는 가격과 한국에 파는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도 수요가 좋았던 지역인 미국, 한국, 인도에서는 업체들이 이제 가격 인상을 한 번씩 더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익스포저가 큰 현대기아가 내년에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로직의 결론처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글로벌 투자자 눈에 현대기아는 신흥시장 중심의 가성비 브랜드였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고 지금 굉장히 위상이 추락을 했고 그리고 러시아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 때문에 못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현대차의 판매 중심지가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지금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미국, 유럽, 한국 이 세 시장의 판매 비중이 전체 판매의 54%까지 올라왔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63%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점점 더 가속화되면서 현대기아차의 판매 포트폴리오는 이제 선진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브랜드 가치가 한 번 더 점프를 하면 내연기관차 시대에 벤츠, BMW가 누렸던 그런 지위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대기아차의 북미의 이익 비중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거의 자기 이익의 40% 비중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매달 판매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투자가들이 눈여겨보는 곳이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판매가 어떻게 나왔어? MS가 어떻게 됐어? 전기차 판매 어떻게 됐지? 인센티브 어떻게 됐지?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에 투자하신 투자가들은 이 데이터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얘기로 잠깐 넘어가서요. 현대기아차가 이제 그 중국에서는 못하고 있지만 중국 외 지역에서는 정말로 약진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시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글로벌라이전 시대에는 중국 시장이 이렇게 큰데 중국에서 못하면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그 물건을 가지고 해외에 나오면 현대기아차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 5년, 6년 기간 동안은 중국 시장과 중국 외 시장이 이렇게 분화돼서 분리돼서 발달을 할 것 같거든요. 경쟁 구도도 굉장히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도 이제 엑스차이나 시장으로 놓고 보면 현대차가 3위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테슬라, 복스바겐 이어서 현대차가 3위인데 이게 내년 이후에는 오히려 복스바겐을 제치고 현대차, 기아가 2위 그룹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바탕에는 전장 기술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기아가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한국에서 MS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그냥 반도체 부족이 있었는데 그거를 경쟁사 대비 대응을 잘한 것 뿐이야. 그래서 그냥 어부지리로 올라갔어. 이제 반도체 부족이 해소돼 있기 때문에 이제 현대기아차는 내년부터는 마켓쉐어가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가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였기도 하지만 저희는 전장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JD 파워에서 나오는 테크 익스피리언스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전장 기술, 인포테인먼트나 커넥티비티, 그리고 에이다스, 주행 편의 장치, 그리고 연비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소비자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 이 설문조사 결과를 지수화한 건데요.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제네시스가 지난 2년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이제 1위인데요. 테슬라는 공식 순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15개 주에서 데이터 제공을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현대차 제네시스가 2년 연속 1위를 했다. 여기 보시는 렉서스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순위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중 브랜드에서는 지난 3년간 현대차가 3년 연속 1위, 그리고 기아가 2년 연속 2위였거든요. 이 JD 파워의 테크 익스피리언스 인덱스는 지난 3년 전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이 이게 사실 차가 한두 푼도 아닌데 그냥 다른 차는 안 나오고 현대기아 차만 차가 나와 있으니까 재고가 있으니까 이걸 산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전장 사양에 대한 만족도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상품성이 어떻게 녹아져 들어가 있는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사이클에서 새롭게 나온 신차 팰리세이드랑 텔룰라이드 경우 미국에서 엔트리 트림, 그러니까 가장 저가 사양이죠. 이 가장 저가 사양에 미국 고속도로에서 꼭 필요한 애답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 차선을
안전을 지키고 그리고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고속도로에서 약간 자율주행 방식으로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미국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필수 기능이죠. 이거를 엔트리 트림에 넣어줍니다. 근데 이 경쟁 모델인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을 쓰려고 하면 10,000불 정도를 더 내야 되고요. 도요타의 하이랜더는 이 기능이 있지만 또 이제 차선 이탈을 하면 워닝을 해주는 이 기능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소비자가 선택을 하고 싶으면 2,000불을 더 내고 그 상위 트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전장 기능이 굉장히 잘 작동도 하지만 이 베이스 트림에다가 이 전장 기능을 굉장히 빵빵하게 제공을 해주면서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사랑하게 된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전장 기술은 당연히 전기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전기차는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경쟁이라고 지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테슬라 차가 굉장히 잘 팔렸던 요인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펌웨어 OTA로 기능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 기능이 다른 경쟁사보다 뛰어난 거인데요. 사실 현대차가 그거를 굉장히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차는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차가 아니었는데요. 이제 아이오닉 6 그리고 내년에 나오는 기아 EV9부터는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물론 아직 데이터 축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업데이트 주기가 테슬라처럼 막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범위도 굉장히 넓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기능이 장착이 되기 시작했고 이제 차가 누적된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현대차의 기아차의 기능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전기차를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수요에 대한 걱정은 사실 그 물량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가격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가격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차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 실적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이게 다 됐고 다시 인센티브 경쟁이 일어날 거야 라는 거에 대한 걱정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전기차가 그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기차가 사실 동급 모델 대비 거의 30% 40% 비싼 프리미엄 제품으로 지금 소비자들한테는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시 이 평균 판매 단가가 늘어나는 효과를 저희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현대기아는 지금 미국에서 약진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 내에서는 가성비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평균 판매 단가를 보면 경쟁사 대비 굉장히 낮고 특히나 이제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는 거의 꼴찌거든요. 그래서 지금 옆쪽에 보시는 전기차의 단가를 보면 지금 현대기아차의 평균 단가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특히 내년에 나오는 기아 EV9 같은 경우는 기아의 지금 미국의 평균 판매 단가 대비 2배의 가격에 팔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들이 미국에서 호평을 받고 많이 팔리고 판매 비중이 올라간다고 하면 다시 ASP 상승이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전기차 판매 대수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고 기대를 하셔도 좋은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연간 전망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